반갑습니다. 흑백요리사의 장사천재 조사상으로 나온 조서영입니다. 매일이 한 스케줄이 한 3개씩 있습니다. 인터뷰랑 이제 촬영이랑 등등 해서 2-3개씩은 매일 있는 것 같아요. 10월 달은 아예 꽉 지금 스케줄이 다 차 있어요. 저희가 근데 원래 예약이 잘 안 되는 술집이기도 했어요. 워낙 소규모 업장이었어서. 근데 이렇게까지 막 초단위로 완석이 된 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제가 요리사라고 좀 생각한 적이 없었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 장사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파는 사람, 어디 출신이라고 얘기할 만한 이제 경력이 다른 분들과는 많이 다른 편이에요. 저는 아예 설거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케이스여가지고 저는 항상 그 유학파 셰프님들이나 어디 외국 레스토랑에서 공부하신 셰프님들에 대한 동경이나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미슐랭 출신 셰프님들과 견줄 수 있는 셰프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 반응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다들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래도 제가 매장을 이제 3개나 하고 조금 더 매장을 더 낼 계획이 있어가지고 너가 거기서 바로 광속으로 탈락해버리면 너네 직원들은 어떡하냐 이러면서 다들 처음에는 정말 다 가족들까지 다 말렸었어요. 나간다고 일부러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닉네임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넷플릭스 팀에서 정해주는 건데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태까지 다 장사했던 것들이 다 잘 되어 와서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장사 천재라는 얘기를 붙여주신 게 아닐까. 셰프로서 마음은 참가했지만 셰프로서의 내 자질이 되게 부족하다 생각해서 차라리 장사 천재가 낫다라고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다 동종업계 사람들이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오랜만에 본 얼굴들이 다들 비밀로 하고 다 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보자마자 헉, 뭐야 왜 나왔어? 약간 이런 분들도 나오고 너가 나온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처음에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기실에서. 이제 또 경쟁이니까 제가 그 멘트 중에 이겨야죠. 살아남고 이기는 게 전쟁이니까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진짜 처음에 딱 가자마자 아 내가 저 셰프님이랑 같이 음식을 하면서 대결을 한다고?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 이겨야겠다 한번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계절감과 푸짐한 그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그 당시에 이제 찍었을 때 겨울이었고 겨울에 이제 통영에서 해산물이 제일 바다가 차가울 때 맛이 잘 들어서 홍합, 뭐 새우, 조갯살 이용해서 내가 한번 통영식 나물로 한번 무쳐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모든 셰프님들이 음식을 오래 하다 보면 손이 굉장히 빨라지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주어진 시간 100분 안에 내가 나물도 만들고 순대도 만들고 김치도 만드는 거 보여주겠다 하고 메뉴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인의 밥상이거든요. 음식 다큐멘터리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음식 다큐멘터리 뻔하거든요. 할머니들이 장 담그고 할머니들이 음식하고 잊혀져가는 음식을 영상으로 남기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공부를 하니까 그 잊혀져가는 맛을 내가 재현해야겠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요즘 트렌드 음식이잖아요. 잊혀져가는 음식을 재현하는 건 나만 할 수 있는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이런 비빔밥은 저밖에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일단 비빔밥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냥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고추장 넣고 계란 후라이를 넣는다든지 육회를 넣는다든지 빨간 비빔밥을 다들 하겠구나. 근데 하얀 비빔밥은 나밖에 못한다. 왜냐면 나만 먹어봤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걸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촬영했을 때는 몰랐다가 이제 방송으로 봤는데
잊혀져가는 음식을 재현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사실 그거를 보고 집에서 울었거든요. 아, 내 진심이 요리로 드러났나 보다. 내가 여태까지 계속 꿈꾸면서 한식을 했던 그 마음가짐 하나가 그 사람한테 진심으로 전해졌구나 라고 느껴서 저 집에서 울었어요, 보면서. 저는 근데 오히려 그때 딱 마음을 내려놨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떨어져도 정말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대가랑 붙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처음부터 바로 그래서 이영숙 선생님을 고른 거고, 저는 나밖에 못하는 거야, 나만 할 수 있는 거야로 여태까지 계속 장사를 해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장사가 거의 6년 차가 다 돼가고 요리한 지는 거의 10년 차가 다 돼가는데, 제가 항상 나밖에 못하는 거야를 그걸 모토로 삼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덜어냄의 미학을 몰랐던 거예요. 아, 한식의 본질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그때 그냥 든 생각이 아, 내가 너무 덜어냄의 미학을 몰랐다, 10년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아, 저는 편의점 미션 할 때 너무 흥미로웠어요. 원래 셰프들이 군것질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일하면서도 되게 많이 주워 먹고 간을 또 많이 보고 이러기 때문에 혀가 마비돼서 디저트 같은 걸 안 드시는 셰프님들이 많고 간식거리를 잘 안 먹는 셰프들이 많아요. 저도 편의점 음식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와, 그 미션을 보는데 그 나폴리 마피아님이 하신 밤 티라미수는 와,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거 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예요? 아, 먹어봐야죠. 저는 그 나에 대한 뭐 추억이 깃든 음식, 네, 인생을 보여주는 음식, 그거 너무 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3남매인데 이제 바쁘신 엄마를 대신해가지고 저희 언니랑 남동생의 삼시세끼를 항상 책임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저희 집 식구들이 입이 짧아요. 아침에 먹은 국을 또 점심에 안 먹고 점심에 먹은 국 저녁에 안 먹거든요. 삼시세끼를 다르게 하는 그런 백반 같은 거 차렸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을지로보석은 작은데 사람과 요즘 부딪힐 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부딪히면 되게 불쾌해하고, 근데 거기는 사람이 부딪혀도 기분이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굳이 더 확장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조금 더 계절 식재료를 알리는 반찬 브랜드가 이제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아니요. 저는 엄마가 의류 사업을 하셨어요. 너무 엄마가 이제 바쁘니까 가족들을 먹여 살리면서 제가 한 다짐이 있거든요. 옷은 절대 하지 말자. 왜냐면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옷은 절대 하지 말자. 근데 내가 언니랑 남동생한테 해주는 밥이 너무 행복하니까 나는 요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6학년 때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엄마들이 듣는 그 가정 요리를 한 1년 동안 계속 다녔어요. 애들 학원 다닐 때 오후에. 중3이 됐는데 학교를 그냥 그만두고 아예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좀 빨리 해서 남들 대학 가고 이럴 때 그냥 검정고시해가지고 유학을 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너 그러면 서울에 있는 학교 조리과 같은 데 들어가면 유학 보내줄게. 전국에 있는 대회나 향토 음식 대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거의 한 80개 이상을 나갔던 것 같아요. 다 금메달 따고 너무 자랑 같나 이거? 금메달 따고 막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내가 유학비 모았으니까 유학 보내줘 이랬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유학을 못 보내겠대요, 저를. 근데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 나 다 했잖아. 나 여태까지 대회 80개 나가고 유학비 못 대준다 해서 유학비도 내가 다 벌었는데. 그래서 이제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래 그러면 호텔에서 일을 하자 해서 19살 때부터 호텔에서 설거지로 일을 했죠. 설거지만 한 1년 반 했나? 맨날 30분 전에 와서 옷 갈아입고 설거지할 준비하고 하니까 거기 주방에 계신 분이 설거지하기 아까운 인재다, 취직해라 이래서 레스토랑 소개시켜 주셔서 갔는데 주 7일 근무에 막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이러니까
기립성 저혈압 막 약간 이런 거 와가지고 일하다가 한 4번인가 쓰러진 거예요. 저 진짜 안 쓰러지거든요. 저 보세요. 되게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일하다가 막 쓰러지고 이랬는데 거기서 이제 병원비를 저한테 청구한 거예요. 응급실 실려간 병원비를. 야, 내가 이러다가는 그 행복했던 요리했던 시간을 다 안 좋은 기억이 돼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언제 서울에서 보증금 얻어가지고 내가 레스토랑을 차리냐. 다 필요 없다. 다 때려치자 그냥. 엄마처럼 옷장사를 한번 시작해보자. 옷장사를 시작했는데 그게 또 대박이 나가지고 그거를 한 6년 가까이 잘 키워오다가 이제 좋은 분한테 잘 넘기고 나와서 24살에 차렸던 게 을지로 보석이에요. 하루 막 15시간씩 일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내가 원하는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 그렇게 살고 그때 진짜 행복했어요. 너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요리를 했던 사람이니까 요리에 진심이긴 한데 그 열정이 처음과 동일하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장사꾼이 돼버리다 보니까 요리하는 열정과 마음가짐이 예전보다 많이 바뀌기도 했고 나는 미슐랭 스타 셰프님한테는 안 돼. 나는 유학파한테 안 돼. 라고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고 되게 맛있는 식당에 가면 난 왜 이렇게 음식을 잘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좌절했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6년 동안. 근데 갑자기 그 요리사의 대결? 이렇다고 그걸 듣고 나자마자 내가 처음 요리했던 그때의 그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게 된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매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그만하라 그래요. 저보고. 오히려 방송 끝나고 바빠서 행복한 것보다는 처음 그때 마음가짐이 자꾸 생각나서 요리할 때 약간 울컥울컥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건 예전의 한식이랑 지금의 한식이랑 진짜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만 한식을 배웠을 때만 해도 닭볶음탕 위에 깻잎 채 썰어 올리고 이러면 이제 퓨전 한식이 돼버리는 거고 그냥 기존에 있는 한식을 계속 믹스해가면서 하는 한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한식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창조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 한식이 이제 한번 막을 내리고 더 좋은 한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한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섬세함들이 있거든요. 맛의 섬세함들. 저는 남자 셰프님들도 정말 너무 잘하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한식의 그 유연함 같은 걸 가진 여자 셰프님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한식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모님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자 셰프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여자 셰프님으로서 60대, 70대 선생님, 방장님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정말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흑백요리사 장사천재 조사장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저 열심히 지금처럼 매장에서 일할 테니까요. 많이 찾아와 주세요.